여보, 저 모르겠어요. 저를 아세요.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장하다, 아프지 말고. 엄마, 내 걱정하지 마.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 입대하는 날이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외동딸 입대 않는 날 부대로 들어가기 10분 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깃을 매만지고 있었어요. 20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을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의 입대 않는 날 교단에 선 사단장의 모습이 남편과 똑같은 걸음걸이, 목소리 그러나 남편은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떠나보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명숙 씨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딸아이의 입대식장에서 단상 위 사단장으로 서 있는 그 남자가 20년 전 실종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명숙 씨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잃어버린 시간과 되찾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초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한명숙 씨는 외동딸 서수진의 손을 꽉 잡고 훈련소 정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66살 주름진 손등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엄마, 괜찮으시죠? 제가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23,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딸아이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누군데? 너나 안에서 잘 버텨라. 명숙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마저 떠나보내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보호자 여러분, 잠시 후 입대식이 시작됩니다.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씨는 다른 부모들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장 청소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관절이 많이 상한 상태였죠.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사단장님 납시셨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 씨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어깨 위 별 2개가 아침 햇빛에 반짝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숙 씨의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저 얼굴, 저 걸음걸이, 오른쪽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걷는 저 버릇까지. 태윤이, 입술 사이로 남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 전 해외 파견 중 실종되었다던 남편 서태윤. 수색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망으로 처리되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저기 단상 위에 사단장으로 서 있는 저 남자는 명숙 씨의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명숙 씨는 옆 사람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사단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길러주신 그 마음을 이제 조국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차분한 그 음성. 명숙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저 목소리는 20년 전 밤마다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훈시가 끝나고 사단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신병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 서수진입니다. 좋은 이름이군. 잘 버텨내게. 사단장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어요.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망설임이 있었죠.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입대식이 끝나고 부모들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어요. 오래된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그 옆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남자와 방금 본 사단장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 있었던 거예요? 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명숙 씨는 다시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면회는 한 달 후에나 가능합니다. 행정병이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 네. 그냥 근처에 있고 싶어서요. 명숙 씨는 훈련소 정문 건너편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부대 쪽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부대 정문이 열리고 사단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어요. 명숙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단장은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명숙 씨는 용기를 내어 카페를 나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저기, 실례지만 사단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공손하지만 낯선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명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정중히 받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명숙 씨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따님이 이번에 입대하셨죠? 서수진 2등병. 사단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어떻게 기억합니다. 훈시할 때 봤어요. 눈빛이 맑더군요. 사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명숙 씨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강민호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사단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소매가 살짝 거치면서 손등이 드러났죠. 명숙 씨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손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 거기에 동그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혹시 그 흉터는 명숙 씨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오래된 흉터인데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사실 저는 20년 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사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이전 기억을 모두 잃었어요. 제 이름조차 몰랐죠. 강민호라는 이름도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명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없다니. 그럼 자신도 딸도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흉터는 명숙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압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사단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끓는 주전자를 옮기시다가 뜨거운 물이 튀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당신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동그랗게. 사단장은 자신의 손등을 오랫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가방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사단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군복 입은 남자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서태윤. 20년 전 실종되었죠. 명숙 씨가 사단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단장은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만이 들렸죠. 제가 이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그리고 이 흉터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명숙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사단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확실해질 겁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서 명숙 씨와 마주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일치율 99.99% 마이너스 부부관계 확률 매우 높음.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었어요. 사단장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서태윤이고 당신은 제 아내였던 거군요. 네. 그리고 서수진은 당신의 딸입니다. 사단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당신들을 혼자 두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명숙 씨가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억을 잃으신 거잖아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거고요. 사단장은 명숙 씨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오랜 노동의 흔적이 가득한 그 손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수진은 동기들 중에서도 체력이 약한 편이었어요. 팔굽혀펴기를 할 때마다 팔이 후들거렸고 구보를 하면 숨이 차올랐죠. 빨리 안 해? 이 속도로는 언제 끝나? 조교의 거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어요. 하나, 둘, 셋. 10개를 채우기도 전에 팔이 풀려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일어나. 다시 해. 조교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단호한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단장이 훈련장 입구에서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조교가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은 천천히 수진이 쪽으로 걸어왔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딸의 모습을 내려다봤죠. 일어나 보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손바닥에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수진의 손을 들어 올려 살폈어요. 의무실 가서 치료받아라. 하지만 명령이다. 사단장이 조교를 돌아봤습니다. 신병 교육은 군인을 만드는 과정이지 부수는 과정이 아니네. 명심하게. 죄송합니다. 사단장은 다시 수진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싶다는, 지켜주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 같은 것이요. 가거라.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수진이가 경례를 하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단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왜일까요? 저 아이를 보면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꼭 지켜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죠. 그날 저녁 사단장은 자신의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숙 씨가 건넨 그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 입은 젊은 남자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담겨 있었죠. 이게 정말 나였을까?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아기 울음소리, 따뜻한 방, 노란 조명. 여보, 우리 딸 봐. 정말 예쁘지 않아?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으윽. 사단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뇌리를 찔렀습니다. 사단장은 명숙 씨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명숙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단장은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보리차입니다. 당신이, 아니, 예전에 좋아하시던 거예요. 사단장은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탁.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부엌. 여보, 보리차 끓였어. 출근 전에 한 잔 하고 가. 고마워. 역시 당신이 끓인 게 제일 맛있어. 사단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맛이 이상한가요? 명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왠지 그리운 맛이네요. 그리운 맛. 명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단장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살폈죠. 아기였던 수진, 유치원에 가는 수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수진. 그리고 모든 사진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었군요. 20년 동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으니까요. 명숙 씨가 사단장 옆에 섰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어요. 먼지가 쌓인 갈색으로 바랜 앨범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의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임신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군복 입은 남자가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당신이 떠나기 바로 전날.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공항, 출국장 앞.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조심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약속해. 우리 딸 돌 때까지는 꼭 돌아올게. 사단장이 다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숙 씨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공항. 당신과 헤어지던 순간이. 명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사단장은 명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당연한 걸요.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사단장 집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강민호입니다. 사단장님,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신분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부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님의 신원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단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신원조사, 의문 제기, 누군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제보한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감찰실, 차가운 회의실에 사단장과 조사관 3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호 사단장님, 20년 전 신원 확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임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당시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인과의 DNA 검사 결과 다른 신원과 일치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서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렇다면 강민호라는 신분은 허위인 것입니까? 20년 전 저는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임시로 신분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강민호였습니다. 문제는 선임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태윤 중령은 20년 전 공식적으로 전사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유가족에게 보상금도 지급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 지금 사단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일단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한 달. 길면 3개월도 넘을 수 있습니다. 사단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을 지켜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사단장은 명숙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비를 맞고? 명숙 씨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직무 정지당했습니다. 네. 신원 문제 때문에. 사단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명숙 씨는 차를 끓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부대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수진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수진이는 강한 아이예요. 명숙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이용해서 과거를 더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를요? 네. 당신의 물건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명숙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박스였어요. 20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돌아오실 것 같아서. 상자를 열자 군복, 훈장, 일기장,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사단장은 하나씩 꺼내 살폈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소중한 생명.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1999년 8월 20일. 내일 출국한다. 명숙이가 울었다. 나도 괴로웠다. 하지만 가야 한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 사단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필체였어요. 편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란다. 아빠는 내일 먼 곳으로 떠나야 해. 하지만 금방 돌아올 거야. 돌아오면 너를 높이 들어올리고 뽀뽀해주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아빠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사단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글을 썼나요? 네. 출국 전날 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쓰셨어요. 명숙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언제 줄 생각이었나요? 20살 생일에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사단장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다음 면회 때 두 사람은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단장은 혼자 숙소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어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또다시 기억의 파편들이 밀려왔어요. 1999년 8월 해외 파병지 폭발음 불길 비명 서중령님 조심하세요.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사단장은 폭풍에 날려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아내와 딸의 얼굴이었죠.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까문 어둠. 사단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내와의 첫 만남, 프러포즈했던 날, 결혼식, 수진이가 태어난 순간, 출국하던 날, 그리고 폭발 사고, 명숙이, 수진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은 명숙 씨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태윤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 씨라고? 명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단장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정말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당신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맞아요. 프러포즈할 때 장미꽃 20송이를 들고 무릎 꿇었죠. 당신은 울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렸잖아라고. 명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복도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받은 기분이었어요. 태윤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0년 동안 혼자 두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수진이가 면회를 나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수진이가 사단장을 봤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단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수진아. 사단장이 딸을 꽉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돌아오셨잖아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군대 어때요? 힘들지? 조금요. 그래도 할만해요. 조교가 또 괴롭히면 바로 말해라. 이제 괜찮아요. 새로운 조교님이 오셨거든요. 착하세요. 사단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계속 지켜줄게. 네, 아빠.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이었어요. 여보, 명숙 씨가 사단장의 팔을 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헤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네, 약속합니다. 사단장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수진이가 양쪽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 이제 계속 함께해요. 그래, 계속 함께하자. 세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일상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죠. 6개월 후, 서수진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수진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사단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 씨가 정성껏 차린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가족의 모습.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몸이 기억하는 사랑. 얼굴을 잊어도 마음이 알아보는 인연.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